말로 하자, 말 많은 사회를 말 되는 현실로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규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정치의 기본 단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 바로 기초의회 이야기입니다. 시, 군, 구의회 의원들, 우리가 기초의원이라고 부르죠. 이들이 지역 현장을 대변하고 또 생활 밀착형 의정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꼭 필요한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대구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님, 그리고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현직 기초의원이신 두 분 입장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회가 꼭 필요한 이유,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김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 색을 내기 위해서는 기초의회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유의 색을 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지역의 색을 띠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필요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 권력이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의회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 집단, 이분들을 견제할 그 권력이나 세력이 없다는 것은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사실 의회 기본 이제 존재 이유는 거기서부터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대로 굳이 없어도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특히 중앙정부나 광역의회가 하는 일을 기초의회가 중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둘이도 지방의원이지만 지방의원으로서 사실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체감하지 못하는 게 높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더 그 지방의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원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러한 이 비판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구청장이 없어도 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이게 그 중앙정부에서 사실 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다 맡아도 된다, 이러한 논리랑 별 다를 바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치분권을 해오기 위해서 한 30년 동안 이제 우리 사회 그리고 국가가 노력을 해왔는데 그 노력의 가치나 효용을 잘 못 느끼시니까 이런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있죠. 자, 이렇게 불필요론이 나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겸직 논란, 해외 연수 논란, 낮은 회의 출석률. 주민들이 이렇게 곱게 보지만 않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 보시기에 기초의회에 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김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전문성인 것 같아요. 그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공신력, 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회에 대해서 체감되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에 대한 걸 많이 보다 보니까는 의회가 좀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사실 지방의회를 보게 되면은 전문성이 사실 많이 낮다는 부분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주민들이 체감했을 때 체감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사실 겸직이든 해외 연수든 출석률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뭔가에 줄 수 있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직은 사실 논란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시민들 이제 눈높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겸직은 어쨌든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것이고 일의 끝이 없다라고 이제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특히 지방의원의 이제 사무 같은 경우에는 회의 출석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회의 자체에 결국에 효용이 있어야 좀 그 지방의원들이 좀 기를 쓰고 참석을 하려고 할 텐데, 대구 같은 경우에 그게 좀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투표나 표결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든 이제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끝없이 이제 대화를 나눠가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그 결과물을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끝없이 토론을 하고, 거기에 이제 최대한 만장일치를 얻은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사실 의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 순기능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두 분께 한번 여쭤볼 것이, 기초의원들이 선출되는 과정이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후보에 오르시고 선출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이렇다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통용된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사실은
그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흔히 얘기하는 활동을 좀 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 활동이라고 하면은 뭐 주민 공동체를 위해서 예를 들면 분여회든 아니면 뭐 그런 활동을 관변단체 활동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이 좀 공천이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신청하게 되면서 좀 많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 보통은 정당 공천을 통해서 이제 지방의원이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하면 이제 잘할 것이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어요. 그게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활동가도 될 수 있겠지만은 뭐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기금 이제 기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는 리걸 마인드를 이제 두는데 조례를 이제 제정하는 것도 입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그 리걸 마인드라는 게 단순히 준법 정신이 아니고 이제 이러한 법들이나 조례로 인해서 행정력이 어떻게 투입이 되는가 우리 지역의 자산들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점점 더 정당에서 공천을 할 때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 정도 이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을 공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PPAT 맞죠. 시험 쳤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최초라고 해야 되죠. 정당 공천 그렇죠. 최초로 시험을 쳐서 그 시험 점수 커트라인을 못 넘기게 되면 떨어지는 그렇게 해서 쳤었거든요. 몇 점 받으셨는지?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지방의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뭐 사명감 그리고 우리 정당에서 가야 되는 자유보수 진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서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이 이제 본인 입맛에 맞게 이렇게 공천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횡행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곳이 있을 것인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스템 공천 제도라고 해서 되게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이제 그 인재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시험은 아니더라도 뭐 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평가 과정들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녹아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이제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좀 자질을 평가하는 거는 괜찮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지난번 22년도 뭐 국민의힘 PPAT 같은 경우에는 처음 도입하고 했다 보니까 뭐 문제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쉽고 그리고 그 점수보다는 이제 그냥 등락? 약간 거기에 초점을 뒀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거 떨어져서 공천 못 받으신 분은 없잖아요. 떨어진 분들의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분들이. 근데 이제 그 수준을 조금 더 높여서 그 정도 이상은 좀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엔 동의를 좀 합니다. 기초의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공천을 준 정당이나 또 그 정치인의 눈치를 본다는 또 지적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기초의회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 이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반반인 것 같아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공천이 굉장히 쉬운 줄 아는데 근데 결국 공천이란 건 양당에서 우리 당의 이름을 걸고 정당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결국은 간판에 선수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겠죠.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떠한 조금 뭐 일탈적인 행위로 인해서 뭔가 나타난 건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을 못 걸러냈다는 건데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 제도인 공천을 공천 제도로 탓해야 되냐는 조금 물음표인 것 같거든요. 사실 지역의 기초의원 이름이나 교육감 선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주민분들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그만큼 조금 성숙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둘이 같은 경우는 청년의원인데 그러면 그냥 무소속으로 대뜸 나와가지고 뭔가 이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거는 어떻게 이걸 또 극복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이냐도 이제 좀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처럼 이제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 보통 중대선거구제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전국의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공천이 중요한 과정인 것은 맞아요. 근데 이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면은 뭐 어떻게 이제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냐. 이제 정당의 소속으로는 나오되 인원수의 제한을 풀어가지고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막 한 4-5명씩 나와서 이제 진짜 주민들의 선택을 받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 정당이 새로 이제 등장할 수도 있어요. 지역의 아젠다들은 지역의 정당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주장하시는 뭐 학자분들도 계신데 거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는 그건 또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그렇죠. 문제고 공천을 준 정당이나 정치인의 눈치를 본다는 말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웃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정당이 선택을 해서 대표 선수로 선택을 해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데 당무도 그 공당의 일원으로서는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개별 정치인의 뭐 눈치만을 봐서는 안 되겠죠. 지방 의원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당무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 그 같은 이제 정당 정치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그 주장이 나오는 것에는 주민분들 보시기에 아, 저 의원은 그 일은 안 하고 맨날 그 당 일만 하는 것 같아. 그런 이제 그렇게 보이시기도 하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지방 의원들의 유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건 역시 또 우리 모두가 자꾸 이제 반성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반성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오영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정당에 속해서 그 정당의 이념과 이런 정책들을 끌어가는 게 중요한데 또 이거 반성이네요. 저희가 잘해야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정당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향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사실은 더 널리 알려야 돼요. 정당 민주주의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개인이 질 수 없는 책임을 정당이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개별 지방 의원들이 비위나 아니면 비리를 저질러서 그 사람 한 명 사퇴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책임을 정당에서 사실 져야 돼요. 그럼 그 연속성을 또 정당에선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가 사실은 좀 더 좀 널리 퍼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인상 논의가 나올 때마다 시민들 사이에 또 반발의 목소리가 또 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방의회가 과연 그 지방의회 역사 동안 주민들과 이 국민들, 시민들한테 어떤 것을 보여줬냐의 모습인데 그럼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은 사실 부정적인 게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출퇴근 같은 경우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봉사라고 뽑았는데 굳이 이 돈을 받느냐 했을 때 사실 또 받는 건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하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우리 의회가 어떻게 성숙된 민주주의 역사를 계속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주민들이 봤을 때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이제 지방 의원의 뭐 수당이라든지 활동비가 없게 되면은 사실 돈이 많으신 분들밖에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청년 정치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주 잘할 수 있으신 분이 이 그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지방의원을 못 하게 되는 거는 사실 이 사회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고 항상 이제 그 여러 포럼이라든지 학회 정치학회나 행정학회 가보면은 지방의원의 겸직을 차라리 금지를 시키고 활동비랑 수당을 좀 더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거를 우리 입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은 더 양질의 인재들이 이제 지방의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 정치인 자체가 고도화되고 전문화 되려면은 아무래도 이 수당과 활동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강력하게 좀 주장하는 바인데 겸직을 금지를 시키고 이제 그 수당을 더 올려서 진짜 거기에 걸맞는 의정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더 좋은 방향성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이게 뭐 다른 말일 수 있는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직업 정치인에 대해서 사실 근데 한국 사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보는 시점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겸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그 전문가로서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어떠한 분야를 어떻게 경험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정말 무궁무진한데 근데 우리는 이 정치라는 분야가 너무 조금 도덕적이고 신성한 부분 영역으로 보여지니까 그래야만 한다. 직업으로 또 끌고 가기에는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나. 그냥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또 이 문제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선진제도와 문화를 벤치마킹한다는 명분으로 해외 연수를 또 가시죠.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국은 그 연수를 가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가느냐, 그리고 연수를 갔을 때 거기 현장에서 어떠한 행태를
보이느냐가 제일 큰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전반기 때 일본으로 갔다 왔어요. 관변단체 중에 이런 재난적 상황이 왔을 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율방재단. 방재단이 있어요. 근데 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방재단이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의 역할과 그리고 행정의 역할이 진짜 촘촘하게 돼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못하는 것도 세세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가서 보고 또 담당자와 얘기를 하고 또 거기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좀 해봐야겠다. 그런 것들의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로서 뭐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되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공항에 진치고 있다가 이제 뭐 지방원들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똑같은데 오면은 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뭐 보고 오셨어요? 하면은 막 지방원들 혼비백산하면서 흩어지는데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진짜 본인들 양심에 맞게 진짜 그 공부하고 배우러 가신 게 맞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브리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정도는 돼야지 국외 연수가 좀 그 제도가 이제 돌아가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나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조금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사고를 쳤을 때 그게 반대로 규제로 돌아오잖아요. 네. 뭐 행안부나 아니면은 권익위에서 권고안으로 또 이런 것들을 개정하라고 개정안이 내려오게 되면은 보통은 수용을 해서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가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더 현실에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사고 친 분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이용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항상 하고 있어. 대구에 저희 민주당 이제 청년구 의원들 중에 그 남구 의원 그리고 수성구 의원 몇 분이서 해가지고 그 영국의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이제 그 가서 직접 이제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이제 그 대구 지역에 적용을 하려고 잘 갔다 오신 사례가 있는데 그 계획하는 것부터 모든 전 과정 그리고 갔다 와서 그 보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로 그리고 이제 특정 이제 언론사와 같이 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점들이 이제 잘 되었고 어떤 점들을 이양할 수 있는지 그런 점들도 바로바로 브리핑을 할 수 있게 그 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는데 네. 이런 정도의 노력이 없이 국회연수를 쉽게 이제 갔다 오고 그런 건 좀 근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의원제도 폐지냐 유지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닐 것이고 각자 생각하시는 기초의회 개혁안이 있다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한 조정은 저는 이제 그 의회 민주주의나 아니면 지방자치제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의회의 권한을 좀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은 광역의회에 비해서 기초의회의 권한은 너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해도 그 권한에 좀 한계에 부딪혀서 못 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이제 그 기초단체장의 그 권한과 권력은 대단한데 그것을 견제하는 의회의 권한이 너무 턱없이 작아버리면은 사실 이게 견제와 균형이 힘들죠. 예를 들면 저희 수성구 안에도 교육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육 관련된 거는 대구시 의회가 소관이라고 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위기관이다 보니까 사실은 협조가 더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저희로서는 문은 두드릴 수 있겠으나 답은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교통 관련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버스 노선이 이제 최근에 개편이 됐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없어. 네.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정 권력의 대부분이 이제 광역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또 너무 과도하게 이양을 해달라 이런 얘기보다는 연결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와 도가 좀 다른 부분이 광역시도 집행기관이고 광역시 내 기초단체도 집행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기는 이 간섭에 지금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네. 도는 이제 집행기관이 아니라 지원기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상북도 경산시와 대구 북구는 같은 기초지자체지만은 권한의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네. 결국은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땐 돈인 것 같아요. 돈이고 권한이 맞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경북안에서 얘기하면은 경북도 도의원이 있고 시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는 집행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고 도의원 같은 경우는 도비를 받아서 시에 매칭을 하는데 시가 집행기관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뭐 그런 사례도 있어요. 도의원이 돈을 받아줬는데 시의원에서 필요 없다 우리 안 하겠다. 왜냐면 예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역의 정서를 갖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위에 가면은 광역의회라고 해서 광역에 막혀 있고요. 또 그 올라가면은 국회에
정무에 막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다 신경 쓰고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역 주민의 밀착형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법령에서 못 지키는 또 대구시에서 못 지키는 부분들을 저희 정서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유되는 것들이 미국의 연방의회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거기서의 준한 좀 자율성이나 독립성들을 우리도 보장을 받아야지 정말 우리가 처음 생겨났던 취지처럼 처음에 생겨났던 거 보면은 동별로 의원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동을 챙기기 위한 의원들이 모여서 된 것처럼 그런 취지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도 그만한 권한들을 고유의 권한들을 줘야지 가능한데 그게 지금 사실상은 조금 막혀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김없이 돌아온 또 점수 매기기 코너가 있습니다. 좀 솔직하게 본인들이 이제 주민이다, 시민이다 생각해 주시고 직접 기초의회에 점수를 좀 매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카메라를 향해, 각자의 카메라를 향해 공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따단! 자, 우리 김 의원님 50점 주셨고요. 오 의원님 60점 주셨습니다. 저는 70점으로 좋습니다. 자, 총점이 50점이 나왔네요. 오늘은 제가 제일 낮은 것 같네요. 네. 만족도부터 시작하면은 사실 네. 오늘 얘기 내용의 주제 자체가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주민들이 그만큼 저희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성, 효율성 역시도 똑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못하니까 그만큼 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이 당위성에 대한 부분까지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대표성 부분은 그래도 지금처럼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위기에서 결국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역할에 따라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 의원님 60점은 총점 주셨고 저도 대표성, 전문성을 각각 15점을 매겼는데 네. 되게 후하게 준 거거든요. 네. 점점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기대까지 담아서 15점을 네. 매겼는데 이게 대표성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이제 수용하고 들으려고 하시는 건 그런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신 것 같아요. 여론 수렴을 넘어서 그 여론을 어떻게 또 선도하고 리드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이제 대표성의 중요한 그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15점을 매겼고요. 효율성을 제가 20점을 줬는데 효율성을 제일 높게 준 이유는 사실 기초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되게 잘해서 20점을 준 게 아니고 이미 네. 법과 제도상으로 다 잘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나 예산 인력들을 이제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이미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낮은 점수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20점을 매겼고 주민 만족도 역시 이제 10점인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이게 기초의회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정보가 많이 없으신 게 제일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PR도 진짜 잘해야 된다. 의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반대로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혹시 지역의 기초의원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동구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이래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겠네요. 노력을 해야죠. 실제로 이제 두 분 인스타그램 친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걸 장면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만약을 가정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초의회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대구 시민의 하루 뭐가 제일 먼저 달라질 것 같은지. 기초의회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은 일단 당장은 뭐 속 시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날부터 이제 그 행정 권력은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이제 그 권력을 이제 남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북구의회가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북구청에서 그 법과 제도를 지키는 선에서 어떤 이제 그 행정 그 행위를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해진 이제 절차대로 뭐 민원을 제기한다던가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데 의회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초의회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성구니까. 네, 수성구민들의 하루가 의회가 사라지면
구청장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아, 위탁 업무를 주거나 아니면 복지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나가는 게 많은데 그럼 결국은 의회가 없으면 견제에 대한 역할이 없으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구청장이 원하는 또는 군수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단체장이 그냥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수성구가 아니고 수성왕국이 되겠죠. 의회가 없다면.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것 같아요. 만약이니까. 네. 그런 곳들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예산의 배분인데 그 예산의 배분 그 과정에서 사실 뭐 예산 과정부터 결산 과정까지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의 이제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의회가. 네네. 제일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이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사라진다는 거니까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초의원 꼭 필요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존재 이유와 또 문제점이 동시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생활 속 정책을 챙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축인 건 사실이지만 그 무게만큼 책임과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를 설득하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초의회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듣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말로 하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말 많은 사회를 말 되는 이야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